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현입니다. 네, 지난주에 대량 매도를 했던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그나마 좀 선방해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 지수가 정말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2차 전지 바이오 섹터가 주도하면서 국내 증시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여전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여러 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있는데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2000-4919,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종목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샵 2034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또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얘기 든든하게 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핫이슈를 알아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신일섭 소장, 정태근 이사, 이상웅 차장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 분과 함께 오늘도 핫이슈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네, 차은우 알조입니다. 네, 저도 차은우 정말 좋아하는데요. 외국인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차은우 알조, 자동차, 그리고 은행주, 우주방산, 알테오젠, 그리고 조선주까지 다 보면서 이 수익률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과연 차은우 알조에 대한 관심이 유효한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차은우 알조 좋아하시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부터 들어볼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이지만 정태근 이사님은 홀로 부정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증시에 줄임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차은우 알조의 타임인가요? 지금도 관심 유효합니까? 다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게 그 장 끝나고 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제가 한 시나리오가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진행이 돼 버리니까 어때요? 놀랬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다 맞췄잖아요. 예. 결국 거기서 만약에 해외 주식에서 엔비디아 수익 난 거 다 팔아가지고 엑스모빌 쉐브론으로 갔더니 그 다음 날부터 급등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 말고도 단짠단짠의 원리를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가진 게 엔비디아죠. 테슬라 고점 찍고 내렸을 때 서학개미 분들 1등으로 갖고 있던 게 테슬라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닭볶음면을 계속 5봉지째 먹고 있는데 그럼 이제 위가 다 상하니까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단무지 먹여주고 쿨피스까지 먹여줬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위를 베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무슨 총선 유세도 아니고 제발 나가라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를 명심해야죠. 한쪽이 차면 한쪽으로 또 온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배터리랑 반도체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배터리랑 반도체가 둘이 상극이 되어버렸고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처음에 시작점이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서로 특히 배터리 쪽에서는 반도체를 죽일 존재로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나 기관에서도 그렇게 알고리즘 연계 매매를 걸어놨다고 했었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차면 그 다음에 배터리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고 배터리가 또 너무 차면 반도체로 가는 것이죠. 그 큰 흐름 말씀드렸고 4개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는 뭐 하는 애라고 했어요? 운동회 하는데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가 있고
바이오는 혼자서 뒤에서 땅 따먹게 하는 애라고. 그냥 혼자 알아서 가는 거고, 방사는 묵직하게 가는 애고, 4개가 있고 나머지는 개별 어떤 각기 저 개인기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큰 흐름은 그렇다고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동 지어서 하셔야죠. 아니, 만약에 그냥 난 장기여서 어차피 난 2차 전지를 10년 보고 간다. 그래서 어차피 고점에서 떨어질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게 좋아서 고점에서 떨어질 때마다 적립식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거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 전략이었으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전략이 아닌데 그냥 자존심 때문에 나 원래 고점에서 떨어질 거 알고 적립식 매수로 단가 낮추려고 했었는데 마침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 좋은 기회가 왔네. 이렇게 뭐 자존심 때문에 한다면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그게 만약 근데 속으로 만약 아니면 앓고 있을 것이고, 왜냐면 자기가 바라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기서 배터리에서 수익을 내고 딴 데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었다면 지금 그냥 다른 걸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바이오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도 완전 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3천당작이나 셀트리온으로 퍼질 것을 다 이미 예상해서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로 분류를 해서 다 말씀드렸죠. 플랫폼 기술로 뜬 알테오젠과 레고캠 바이오가 지금 가장 부각이 되고 있고, 야수의 심장으로 가는 HLB도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뭐를 노리고 있는데 2가지가 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제약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까지 납수 효과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가던 것까지 갔죠. 왜냐면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가 치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다음 타자 3번 타자 ABL바이오, 4번 타자 펩트론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 벗어난다면 아까 말한 4가지 중에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새우깡을 계속 먹다 보면 빠따코코넛이 땡기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거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지금 상극이고 막 강성주의자고 VS로 붙다 보니까 거기에 휘말려 들어버리면 정신을 못 차려요. 천군이겨라 백군이겨라 거기 휩쓸려 버리면은 경기 전체 내용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보려면은 물러서서 봐야 되는데 그 안에 소용돌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유튜브 얘기도 그렇게 많이 드렸었는데, 그쵸?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죠? 그게 바로 지표였잖아요. 제가 계속 2월달 초에 찍은 거를 왜 2월 말에 저렇게 급하게 내보내는 것인가.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다 찍어놔서 비용은 다 나갔는데 아깝잖아요. 컨텐츠가 조회수를 못 뽑아냈는데 이게 지금 떨어질까 봐 급하게 컨텐츠를 묶여놨던 걸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를 2월 말 3월 초에 보고 샀으면은 완전 다 물리는 거죠. AI, 인공지능, 엔비디아, 젠슨왕 죄다 도배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반대로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조선이니 정유니 화학이니 철강이니 뭐 이런 것들도 반사적으로 오르는 것이고,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그 반사적인 움직임이 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아직 모멘텀이 더 불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벌써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저기 되는 거죠. 붕 떠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분명히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초장기 투자자여서 원래 이런 걸 바라고 있었다면 아무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자존심 때문에 겉으로 내세우고 속으로 앓고 있다면 이런 원리를 그냥 평상시에 할 수도 있는, 무슨 뭐 PER이 어쩌고 PEG가 어쩌고 뭐 향후에 무슨 포워드 PBR, PER이 어쩌고 이런 어려운 용어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주식시장에서 접하는 거에서 적용하는 거에서 그걸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예, 긍정 의견 들어봤으니까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수급이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뭔가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맞지 않나 싶었는데 정태근 이사님은 부정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뭐 차은우, 알조 다 부정은 아니신 것 같고 그 안에서 좀 긍정인 섹터는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맞네요. 저기서 제가 부정을 들긴 했는데 부정이 아니라 중립을 드는 게 낫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단 자동차, 그리고 은행이라기보다는 금융지수를 봐야 되겠죠. 그 네. 우수방산 쪽, 알테오젠. 근데 웃긴 건 바이오가 아니라 그냥 알테오젠이네요. 알테오젠, 그리고 조선. 저기서 일단은 뭐 지금은 알테오젠 같은 것들은 솔직히 지금 상승 기울기 보게 되면은 저희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적극 매수를 말씀드린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 부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동차 은행 뭐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충분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기업 밸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충분히 주가를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은행주 그리고 자동차를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뭐 앞으로 기업 밸류 관련돼 가지고 뭐 정부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나올 거고 연기금도 적극적으로 액션 나올 거라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보고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래 가지고 뭐 갈려면 어차피 갈 거거든요. 메리츠 금융처럼 어차피 갈려면 갈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사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메리츠 금융이 가다 만 건 아니잖아요. 계속 갔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확인하고 매수해도 상관없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너무 불신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스튜어지 코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뭐 연기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뭐 주주 행동주의 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거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매매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1월 달 이후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올라온 이유가 아시다시피 기업 밸류, 저피 밸류 이것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주주 환원책 일부분 다 발표가 됐고 된 상황들 속에서 어찌 보면은 충분히 이슈는 선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하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위치적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결국 실적 이슈가 도드라지게 되면서 올랐다라면은 뭐 상승 초기라 보고 지금부터 뭐 바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미국과 중국 이슈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나는 뭐 조선주 뭐 지금도 싸서 살 거 이러면 안 말립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타이밍 문제인 거죠. 안 간다라기보다는 타이밍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들어갈 자리를 둘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업종이란지 업황, 뭐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타이밍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은 한 템포 쉬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부정이라기보다는 중립으로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차은우 알조 중에 알테오젠만 개별주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없어서 섭섭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정말 강했습니다. 안 다뤄볼 수가 없는데요. 이 툴제니 상한가에 ST팜, 삼천당 제약, 바이넥스, 삼성바이오까지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기세를 몰아서 내일도 제약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인지 부정인지 바로 들어주시죠. 제약바이오는 세 분 다 긍정을 들어주셨네요.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기세가 정말 무서운데 주도주로까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반도체보다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약바이오 시장이 두세 배 이상 더 크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좀 안 움직였을 때도 뭔가 좀 불신 같은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강성 주주, 또 이제 어떤 이 임상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제조업체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긴 하지만 뭐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반도체보다 가장 큰 시장은 이 제약바이오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니죠. 2월 달에 이제 알테오젠을 시작으로 갑자기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시기로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근데 이게 이슈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좀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CMO,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제 CMO 그 이후인 CDMO까지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좀 받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CDMO 쪽에서의 이 단가가 이 중국의 우신이나 이런 경쟁 기업들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단가도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반사 이익을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 미국 쪽에서 보조금 지원 확대하지만 주는 만큼 이제 기대하는 부분 또 압박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을 예를 든다면 이 동맹국, 그러니까 보조금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편이 들라 분명히 이런 압박을 했을 때 이 우리나라 반도체 뭐 기업들한테 약간 좀 난감한 상황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조선도 좀 반사이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중국 쪽에서의 글로벌 글로벌 캐파를 봤을 때도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단기적으로 이 얘기를 나온다고, 법안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한테 수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와 이 중국 간의 어떤 협력이 아니라 약간의 좀 경쟁 관계가 다른 산업 대비해서는 좀 더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반사이익이 오히려 더 다른 산업 대비해서는 더 높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그전만큼의 이 학회가 있었을 때 이 기업들이 반응하는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무한양이나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가 활발하게 이 학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주도주라기보다도 지금 또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돌고 있잖아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좀 치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주도 섹터가 아니라 이런 대형주들이 좀 순환매 관점에서 돌 때는 좀 이 종목들을 추리면서 좀 매수하는 관점도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조금은 차별화가 있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많잖아요.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가는 종목들을 더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잡아봐야 될지, 뭐 다음 달에 학회도 있는데 관련주를 좀 일정주로 봐야 될지 어느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저는 바이오 일단 일정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글쎄요. 바이오가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신약 개발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학회 이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의 상승 출발점이 아시잖아요. 노보노디스크하고 모더나 실적 이 두 회사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미국 모멘텀에서 바이오 지구가 움직였다가 AACR이라는 학회가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미국의 어떤 중국 제재 이슈 이런 거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주가를 또 띄우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슈는 오래 못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겠죠. 신약 개발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는 대장주 좀 이끌어주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지금은 단순히 제재로는 반사이익으로 이제 간다. 그게 솔직히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 한 달에서 두 달 전후는 어떤 테마로 보는 게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이오 같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눈치 게임. 이제 누가 잘 팔고 나오나 그런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말이 틀릴지 뭐 맞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조금 눈치 게임 상에서 예전에 잘 빠져 나오는 식으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약 바이오주는 잘 갔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걱정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하고 또 시원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핫이슈 두 가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나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는 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 특징주 5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구리 관련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뭐 대창이나 이구산업 오늘 시장에서도 부각받았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 GTC 2024 앞두고 있죠. AGI 반도체 액침 냉각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 급등한 데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의 국내 기업으로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에 리튬푸어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꽉 채워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장 마감하고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 터치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마이크론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하고 첨단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첨단 패키징 시장 2028년까지 100조 원 넘게 불어날 것이다, 확장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내일 시장에서 하나마이크론 좀 주목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내일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도 되겠죠. 일단은 시간에 거래해서 지금 아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관심은 가져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갈 것인가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반도체는 식지 않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아직 고점이라기엔 좀 표현하기 좀 뭐한데 어쨌든 추가 상승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도체가 조금 쪼그라든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내일 쪽에 상승이 좀 나오겠지만은 강력하게 치고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H벤처 같은 경우는 뭐 AI 반도체가 결국 이제 아시겠지만은 뭐 AI 가속기 플러스 이제 HBM 플러스 뭐 CPU 이런 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아마 만드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패키징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 수율 싸움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도체가 비싸질수록 이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 마이크론의 어떤 패키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하나 마이크론 비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HBM이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미 후공정 패키징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를 만들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TSMC와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패키징 쪽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HBM은 수율 전쟁으로 들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봅니다. 그러나 단지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와서 이 HBM 열기가 약간 식어 있다 보니까 아마 내일 쪽에 3만 원 돌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조금 상단 박스권 횡보? 뭐 저는 이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열기가 다소 좀 식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 시장에서 그래도 하나 마이크론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리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관련주들도 시간을 거래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구리 선물 ETF나 구리 실물 ETF 이달 들어서 정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 구리 가격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이제 구리값이 오르는 게 약간 좀 수요가 지금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먼저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왜냐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안 쓰이는 산업이 없죠. 뭐 특히 이제 그 전에 구리값이 이 어떤 주가 지수나 어떤 경기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라고도 많이 얘기했었던 게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됐었죠. 근데 이제 구리값이 오르는 부분은 우선 제조, 뭐 건설 업종에서 가장 크게 좀 많이 쓰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이 AI 쪽에서의 얘기가 좀 나와주죠. 이 전력이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 전력기계, 변압기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AI 자체가 어떤 전기를 잡아먹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왜 저는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냐면 이 수요는 단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예상치지만 실질적으로 좀 공급이 많이 좀 감소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 쪽을 중심으로 이 구리에 대한 재련 부분을 사업을 좀 많이 포기하고 있죠. 그 전에 이제 이 경기가 안 좋으면서 재련 수수료나 많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구리에 대한 이 채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드랍한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가 좀 많이 생산되는 게 남미를 중심으로 한 이 광산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남미 쪽 같은 경우에도 이 구리 광산이 어떤 수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자연 파괴나 그리고 이제 그 현지 지역인들의
어떤 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약간 좀 침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구리 강산에 대한 부분도 약간 좀 많이 접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 어떤 이 수요가 좋아져서 구리값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급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가는 부분을 보면은 이 구리값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은 지금 1년 만에 뭐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는데 뭐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리값에 대한 부분이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차 뭐 이쪽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대선을 전후로 또 바뀔 수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부분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요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단 공급이 제한되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풍산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 방산 쪽에서의 반응을 또 많이 하지만 매출의 거의 60% 이상은 이제 신동적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값이 올라가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게 쉽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같은 좀 풍산 쪽 이제 뭐 탄약이나 이쪽에서의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이 신동 쪽에서의 실적까지도 합쳐진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풍산이 여러모로 좀 매력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